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혈관 이미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혈압이 조금 높다고 들으셨는데도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불편함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사들조차 명확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를 그대로 두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잘 나오려면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압력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손상됩니다. 그 결과 심장에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심부전이나 협심증 같은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 골다공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고혈압은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여러 위험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야 하냐고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5년, 10년, 20년 쌓이면서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를 시작하면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억울해하십니다. 나는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압이 높아졌느냐고요. 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약 30% 정도는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유전 요소와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해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60대에서는 절반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7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혈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이나 가공식품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한 잔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서는 한 번 시작하면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과음은 혈압을 확실히 올립니다. 가능하면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약 5kg 정도만 감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만성질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 반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등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매일 30분씩 나누어 하는 것도 좋고 주말에 한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더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라면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미 높은 혈압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약입니다.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닙니다. 처음 복용할 때 어지러움이나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해서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십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방치하면 수십 년 뒤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국물을 조금 덜 드시는 것, 단 10분이라도 더 걷는 것, 혈압을 한번 재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5년 뒤, 10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